안녕하세요 여러분, 낙디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동료분들이나 지망생분들께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좀 자유롭지만 동시에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다 보니까 자칫하면 밤낮이 바뀌거나 일과 생활의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번아웃이 오기 딱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정착시킨 시간관리 루틴이랑 작업 시간 분배 꿀팁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시간 관리가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선 저의 하루 루틴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오전 9시 이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롱슬리퍼라 잠을 충분히 자야지 머리가 개운해져요. 눈 뜨자마자 펜을 잡지는 않고요. 평일 오전에는 우리 오마니와 함께 요가를 갑니다. 문화센터에서 1시간 정도 요가 강의를 들으면서 몸을 풀어주는 거죠. 원래는 12시 넘어서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몇 년 전이죠. 그러다가 몸이 많이 망가졌어가지고 최근에는 최대한 오전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으로 잠을 깨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동 시간에는 메일 확인 같은 간단한 업무도 진행하곤 합니다. 프리랜서들은 집이 곧 작업장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꼭 운동을 따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본격적인 그림 작업은 오후 한 2시부터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덩어리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서너 시간 정도는 작업한 시간으로 정해두고 계속 일을 진행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게 2시부터 6시까지인 거죠. 저녁에는 2차 덩어리 시간이 생깁니다. 일단 식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나면은 한 8시쯤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10시 그리고 11시까지 다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 하루에 7시간 정도씩 일을 하는 직장인분들이랑 비슷한 루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밤 시간에는 의식적으로 좀 퇴근 시간을 정해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프리랜서는 퇴근이 없으면 내일도 없거든요. 간혹 새벽까지 일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진짜 가끔 발등에 캠프파이어가 터졌다. 그럴 때만 좀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일 일을 하는 편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직장인분들보다 더 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선택한 직업이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저는 대신에 유동적으로 휴일을 만들어서 쉴 수도 있어요. 제가 사장이니까. 일하다가 제대로 막히면은 그냥 오늘 화업 이러고 누우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해두면은 원래 놀 일이 없다 보니까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대신에 뭐 다음날에 좀 더 하면 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근데 이런 쉬는 것도요, 작업을 효율적으로 미리미리 잘 해둬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시간관리 측면에서 써먹고 있는 구체적인 팁 3가지 정도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 타이머 활용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건 좀 뛰어넘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쓰거든요. 평소에 루틴이 아예 없어 이러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은 늘어져요. 그럼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 저도 안 잡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타이머나 포모도로 타이머 유명하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20분 작업, 5분 휴식, 50분 작업,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점점 집중 시간을 늘려가는 걸 목표로 뒀어요. 사람이 루틴을 습관을 하려면 적어도 한 7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데 처음 7일 그리고 이걸 고정시킬 때까지 한 30일 정도가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꼭 타이머를 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를 쓰는데 투두리스트를 과하게 욕심내지 않기, 요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할 일을 10개씩 적어놓고 나 다 못했어,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죠. 내가 뭐 이 정도야 뭐 개껌이지 막 이럴 수 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직접 경험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합니다. 이 정도 분량 안 되네? 그러면 줄여. 다음날엔 줄여. 그러다가 나한테 딱 맞는 분량을 찾으면 그걸 고정시키는 거예요. 사실 메타인지 잘 되는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약간 더 얹어서 착착 잘 적어두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몸으로 실험하고 직접 정확한 수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알게 되면은 그걸 이제 꾸준히 투두리스트에 적어가면서 하루하루 할 일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죠. 혼자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요, 비공개 SNS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 작업을 봐줄 사람들을 몇몇, 신뢰감 있는 몇몇을 더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략적으로 할 일을 적어둔다거나 친구들이랑 투두메이트 같은 어플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디 더블링에 집중하시면 조금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거예요.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것, 요것만 다 해도 사실 오늘 하루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되어서 조금 더 작업을 오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정해둔 규칙 지키기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집중했어. 이러고 좋아하기보다는요, 내가 정해둔 출퇴근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게 몸은 규칙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충 눈 뜨고 폰 보다가 자리에 좀 앉아서 어느 날은 1시, 어느 날은 3시부터 그림 그리지 마시고 알람 맞춰서 일어나면 몸 풀고 밥 먹으면서 잠 깨고 그 다음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이게 같은 시간에 계속 반복이 되면은요. 언젠가는 뇌도 그 시간에는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하나 추가드리자면은요. 이거는 이제 집중력이 좀 약한 분들한테 좋은데요. 내가 집중력이 약하다, 좀 산만한 편이다. 이런 분들은요. 바디 더블링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랑 작업 디스코드나 통화를 한다거나 카페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같이 작업을 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물론 같이 하는 사람이 게임만 하고 있으면 조금 곤란해요. 같이 작업을 할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같이 작업하면서 영화 하나 틀어놓고 이 시간 동안엔 집중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애니메이션을 봐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엉덩이를 일단 오래 붙이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체적인 양도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저는 바디 더블링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오래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걸리는 프리랜서나 그림 그리는 분들에게는 평생의 숙제 같은 주제죠.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제 경험담 포함해 솔직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계약서를 천천히 읽다 보면 피부로 확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에는요. 항상 마감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시면은요. 사회의 철퇴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엄마도 아빠도 못 막아주고요. 그냥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의 철퇴가 내려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돈 많아요? 저는 일단 아니거든요. 저는 사업 작업 위주로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철퇴를 맞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개인 작가 활동을 주로 하는데 계속 작업이 미뤄져서 너무 걱정이다라고 하시면은요. 부스를 신청해보세요. 마감일을 스스로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게 됩니다. 그것조차 안 된다. 하기 싫다. 그러면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일을 좀 안 하면 적당히 패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사실 이거 패닉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모든 마감일을 캘린더에 적어두는 편입니다. 캘린더에 적어두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하나씩 퀘스트 깬다는 마음으로 지워 나갑니다. 멀티태스킹보다는 하나를 좀 부셔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럴 땐. 저는요. 잠을 꼭 자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9시간 정도는 자야지 생활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밤샘 작업은 해본 적 없고요. 할 생각 없습니다. 지금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하다는 주의인데요. 저는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씩은 그리고요. 오후 2시부터 6시, 8시부터 11시까지처럼 적어도 2-3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집중력이 최고조로 달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의 파트를 끝낼 때 주로 요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보통 한 번 자리에 앉으면은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까지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그림을 하루 종일 그리기보다는 여러 날에 걸쳐서 쪼개 그리는 거를 좋아해요. 이제 아까처럼 마감이 엄청 급하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작업을 좀 쪼개서 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개인작 기준으로 봤을 때 작업 시간만 따지면 한 4-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유튜브에 올라온 그림들 기준으로. 그거를 이틀 정도 나눠서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 저는 손은 느린 편이 아닙니다. 작업 방식 역시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 밀도가 월등히 높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하게도 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되겠죠. 본인 템포에 맞춰서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진짜 밀도 높은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매주 기준이죠. 이런 것들은 10시간 넘게도 그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 스타일 따라 케바케입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는 통합 포함한 스케치가 제일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스케치에 1시간 쓴다 그러면 오히려 채색은 30분에서 50분이면 끝나거든요. 물론 전신이거나 배경이 복잡하면 채색 시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케치 단계에서 형태를 잡는데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을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스케치에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도명암 쌓을 때 절대 대충 그냥 멋지게 얹어두고 나중에 뭐 묘사로 정리해야지 이런 마음 갖으시면 절대 안 돼요. 스스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초반 단계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일수록 전반적인 작업 플로어가 평탄해진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한테 좀 중요한 거는 펑크를 안 내는 거죠. 이제 미리미리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안 하면 현기증 나요. 행사나 미팅이 잡혀있는 날은 아예 작업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놓고 스케줄을 고칩니다. 그날 할 분량을 다른 날에 좀 당겨서 하거나 미뤄두거나 하는 거죠. 웬만하면 미루지는 마세요. 하다 보면은 그냥 큰일 납니다. 사회의 철퇴를 맞으세요. 이 시간에 과하게 집중해서 마감을 쳐내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이제 가끔가다 초인적인 힘을 내가지고 마감 다 했습니다. 이제 직전에 좀 주시는 작가분들도 계세요. 근데 안 맞아.
마감 포지션을 이제 그렇게 유지했다가 사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번아웃이 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소수의 좀 그런 성향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오래오래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은 미루는 습관은 버리고 미리 해두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감 가죠.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얼굴만 열심히 파고 옷이나 손이 좀 단순해지는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일부러 제가 하기 싫은 부위,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건드립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옷줄을 먼저 그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같이 좋아하는 부분을 먼저 묘사해버리면은요, 퀄리티가 이제 미리 올라가 버리니까 나머지 인체를 그냥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림 전체의 퀄리티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뭐 대충 하고 포기해야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린 그림들은요,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퀄리티 미달이 될 수가 있어요. 얼굴이랑 묘사를 맞춰주세요 라고 요청이 오면은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위들, 좀 어려워하는 부위들을 먼저 묘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를 묘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따로 크로키를 하는 시간을 빼두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형태에 대한 이해가 있는 편이어서 간혹 진짜 오늘 완전 그림 진짜 완전 못생겼는데? 그러면은 한 번씩 제가 가지고 있는 서적들을 확인을 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외주 작업 시간에 모든 걸 투자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물론 이건 제가 지금 현업 작가에서 그렇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한창 공부할 때 기준으로 보자면요, 그때는 뭐 하루 종일 공부할 때도 있었어요. 공부 그림만 그린다거나 개인 그림만 그린다고. 하루에 많이 할 때는 인체 드로잉 100개씩 했었나? 오늘은 다리, 오늘은 팔 이런 식으로 뿌셨어요. 그렇게 한 달 하면은 쓱쓱 잘 그려집니다. 그림 그릴 때 자주 그린 자세들 있잖아요. 그런 필승 포즈들, 그런 것들 한번 100번씩 그려보세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선은 액타가 더 빠른 것 같고요. 채색도 액타가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헛손질이 적어가지고. 근데 작업 느낌 자체는 판타가 좋은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저는 필라테스 5년, 요가 1년 한 사람입니다. 답변이 될 것 같으시죠? 프리랜서의 운동은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살고 싶으면 운동하십시오. 안 그러면 30 전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디스크 시술 300만원, 척추 수술에 1000만원 나갑니다. 그거 아니면은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 와서 피곤해지거나 잘못하면 암 걸리십니다. 남 얘기 같죠? 저도 그랬어요. 운동 꼭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작업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 뭐 15분에서 30분 정도 갖는 거 좋습니다. 계속 쭉 그리면은 뇌에 피로감이 생겨가지고 인지 능력이 조금 저하될 수 있거든요. 이게 심해지면은 뇌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리프레시하는 시간 꼭 가져주세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영상을 한번 쭉 보면은 해결될 만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시간 관리랑 작업 스타일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는데요.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은 제 루틴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일 때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저처럼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시진 마시고요. 저도 힘들면은 그냥 냅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데모 쭉 정주행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 꿀팁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새로운 방식으로 영상이 작업이 되었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얘들아 모아줘. 김성도 나올. 누가 나오면 찍을래? 그때까지 참을 수 있겠어?